그리고 저희 아직 신혼인데 저흰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딱 잘라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신랑은 시어머니 눈치도 제 눈치도 보여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전 정말 지금도 어머니가 저희에게 아무런 말 없이 같은 동네로 이사 오신 것도 싫었거든요. 주말마다 우리 어디 가는지 물어보시고 금요일 저녁마다 같이 밥 먹자. 혼자 먹으니 외롭다 하시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주마다 이러시니 정말 싫었어요. 신랑도 시어머니가 이럴 때마다 우리 엄마가 혼자 되셔서 외로우신가 봐. 당신이 조금 이해해줘. 이제 자식이라고 나밖에 없잖아. 형은 미국에서 올 생각이 없고 주말에 한 번만 같이 가서 밥 먹고 오자. 미안해 하면서 저에게 늘 미안해했고 자기 엄마를 이해해 주길 바랬어요. 하지만 직장인분들 아시죠? 주말에는 온전히 쉬고 싶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주말에 가서 밥 먹고 오는 거랑 매주 가서 밥 차리고 먹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하지만 신랑은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로 싸우면 정말 같이 못 살 것 같아서 참았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아지시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시어머니는 주말에는 자신이랑 밥을 먹기 원하셨고 저희가 어디 여행을 가면 어머 너희끼리 어디 가니? 나도 좀 데리고 가렴.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나도 봄에는 벚꽃 보러 가고 했을 텐데 나만 이렇게 남아서 하면서 신랑 앞에서만 불쌍한 척 하셨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시이모님들과 사이가 좋으셨는데요. 늘 이모님들이랑 여행도 가시고 맛집도 찾아다니시고 하셨는데 주말만 되면 저희를 부르셨고 저희 부부 둘이서 여행 가는 걸 싫어하시거나 시기 질투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그러다 어느 날 시이모님과 같이 상가를 분양받으셨어요. 저희는 그것도 한참 뒤에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일들을 저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계약을 하셨고 저는 몇 달 뒤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그때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몇 주 전부터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저희 집에 자꾸 찾아오셨어요. 아들, 엄마가 머리가 너무 아파. 혼자 집에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이렇게 아프다가 혼자 있을 때 쓰러질까 봐 엄마 너무 겁나. 내가 쓰러져도 아무도 내가 쓰러진 줄 모를 거잖아. 어머니는 이런 식으로 우리 집에 불시에 방문하셨고 저는 한두 번은 어머님의 건강이 걱정됐지만 매번 이런 식의 핑계를 대면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저희 집에 들어오는 시어머니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저 아들 집에 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시이모님과 함께 투자한 상가가 분양이 안 되자 돈이 묶여버린 상황이 되었고요. 이모 말 듣고 투자했는데 월세가 나온다고 해서 월세로 아들 며느리에게 눈치 안 받고 살아야지 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요즘은 머리 아플 때마다 너무 겁나. 돈도 없는데 병원 간다고 며느리가 눈치 줄까봐.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편할 텐데 요즘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아.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간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면서 모든 재산을 다 상가에 투자했는데 생각처럼 월세가 들어오지 않자 소가리를 하셨고 실제로 신경성 위염으로 입원도 하셨어요. 엄마, 그러게 왜 우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투자를 해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집 파시고 남은 돈에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 엄마가 미안해. 엄마는 너희에게 병원비 부담 안 주려고 그랬는데 엄마도 며느리 눈치 보는 거 싫단 말이야. 월세 받아서 눈치 안 받고 살려고 그랬지. 우리 아들이 엄마를 챙겨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덕분에 내가 살 수 있었어. 이렇게 가까이 사니 엄마가 아픈 것도 알지. 멀리 살면 엄마 아픈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이럴 때마다 신랑에게 기대고 늘 신랑 앞에서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듯 이야기하셨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죄인이 아닌 죄인이 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신랑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고 월차까지 사용하면서 입원 퇴원을 도왔습니다. 사실 큰 병이라면 아들이 자식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병명은 신경성 위염이었고 위염으로 인해서 살이 5kg 정도 빠지긴 했지만 걱정할 수준은 아니었어요. 사실 병원에서도 굳이 입원까지 할 필요 없다고 말했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아프다고 우기셔서 입원을 하신 거였거든요. 5일 정도 입원하신 시어머니는 저 들으라고 며느리 눈치 보여서 내가 입원비도 미리 다 결제했어. 그러니 걱정 말아라. 아픈 것도 죄가 되다니 자식들에게 미안해서. 우리 아들이 나 때문에 며느리한테 눈치 보면 안 되지. 하시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실 때마다 신랑이랑 사이가 더 멀어졌어요. 시어머니는 저랑 신랑이 이혼하길 바라시는 건지 늘 말씀하실 때마다 며느리 때문에 눈치 보인다는 이야기를 늘 하셨어요. 사실 저는 시어머니한테 눈치 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돈 3천만 원 달라고 하셨을 때만 싫다고 말씀드린 거 말고는 싫다는 말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 너무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신랑은 시어머니 말만 듣고 여보, 엄마 아프신데 좀 살갑게 해주면 안 돼? 나한테는 이제 엄마가 하나 남은 가족인데 형은 있지만 남보다 못하고 1년에 한 번 보는 큰아들이니 엄마한테도 내가 더 잘할 수밖에 없잖아. 나는 당신이 우리 엄마랑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 시어머니는 늘 당신이 있을 때만 저런 이야기 하셔. 나랑 둘이 있으면 아무 말도 안 하셔. 그저 일만 시키지. 그때도 돈도 드리고 밥도 차려드리고 좋은 말 한 번 들은 적 없어. 매번 당신 앞에서 아프다 하시고 외롭다고 우시고 하는 거지. 나한테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만 하신다고. 그건 당신이 우리 엄마를 미워하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그렇게 나쁜 시어머니는 아니잖아. 당신이 먼저 잘해드려봐. 그럼 당신에게도 더 잘해주실 뿐이야. 아니, 좋은 시어머니는 결혼 초기 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였지. 시어머니가 늘 자식 인생은 자식 인생이고 본인 인생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겠다고 기대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더니 지금 우리 부부는 주말마다 시어머니 모시고 식사하고 난 언제 시어머니가 우리 집 문 열고 들어오실까봐 씻고 바로 나오지도 못해. 그때랑 상황이 다르잖아. 우리 엄마가 당신에게 시어머니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엄마인데 당신도 엄마가 우리 집에 오는 걸 편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너무 싫어만 하지 말고. 신랑은 저에게 시어머니한테 너무 무심하다고 했고 저는 이런 시어머니 때문에 지쳐갔습니다. 신랑이랑 시어머니 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점점 멀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시어머니 이야기로 싸우게 되니 서로 대화를 조금씩 피하게 되더라고요. 신랑이랑 사이가 좋지 않은 채 몇 달이 지났습니다. 당시에 저희는 다음 이사 때 조금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모은 돈이 1억 정도 되었어요. 주식이 올랐을 때 제가 잘 관리해서 이득을 챙겼고 서로 월급 통장을 오픈했기에 신랑도 1억 정도 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가가 계속 월세가 들어오지 않자 저희에게 돈 없다는 이야기를 만날 때마다 하셨고 쓸 현금이 없어서 불안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엄마가 이렇게 아플 때마다 내가 현금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번 달은 무슨 돈으로 살지 고민을 해. 엄마 너무 불안한데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엄마가 이 상가 나중에 너희한테 다 물려줄게. 그러니까 엄마 믿고 엄마 돈 좀 빌려줘. 차용증도 아들 이름으로 쓸게. 엄마 믿지 아들? 하시는 겁니다. 신랑은 살도 빠지고 얼굴이 초췌해진 시어머니를 보면서 우리가 이사 가려고 모은 돈을 드리자고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모은 돈 엄마 3천만 원 정도 드리면 안 될까? 지금 당장 이사 갈 것도 아니잖아. 엄마가 저렇게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데 이번엔 내 말 좀 들어줘. 우리 적금 돈 깨서 엄마 드리자. 아니 어머니, 정말 현금이 하나도 없으세요? 상가에 투자하셨다고 해도 저희 이거 주식이라 팔면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적금 넣은 거라 여보, 이거 해지하는 거 아니야. 그건 안 돼. 그러자 시어머니는 신랑 앞에서 울면서 내가 차용증도 쓰고 다 할 테니까 엄마 도와주는 게 힘들겠니? 엄마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말렴 하시는 겁니다. 신랑은 그 소리에 지금 은행 가서 적금 깨서 돈 찾아 보내드릴게요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신랑의 이런 행동에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동에 화가 났어요.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신랑이 나가자 시어머니는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신랑 앞에서는 아픈 표정이었던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면서 봐라, 우리 아들은 내 편이라니깐. 너 나한테 잘해야 돼. 너희가 그렇게 모은 1억 날리고 싶지 않으면 나한테 잘하렴. 며느리가 점점 버릇이 없어져서 내가 너 버릇 고치려고 이런 거야. 내가 아프다고만 하면 우리 아들이 어쩔 줄 몰라 하잖아. 네? 그럼 아프시다고 한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저희 신랑은 정말 걱정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며느리 노릇하라고 다 연기하신 거였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나를 생각하는지 너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너도 우리 아들이랑 살려면 나한테 잘해. 내가 하는 말에 토달지 말고. 우리 아들 내가 이만큼 키웠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하니? 건방진 며느리 교육 좀 해야겠어. 시미한테 말대답하지 말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어머니, 저희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모은 돈이었고 신랑은 정말 어머니 생각해서 은행에 간 건데 이 모든 행동이 며느리 교육한다고 하신 행동이라고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앞으로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두고 보겠어. 너가 계속 지금처럼 건방지게 굴면 난 이 돈 못 준다. 그렇게 알고 나한테 잘하렴. 난 아들 올 때까지 좀 쉬어야겠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대로 저희 안방으로 들어가서 저희 침대에 누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10분이 지났을까? 신랑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보자마자 또 불쌍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아들, 엄마 계좌로 보내줄 거야? 돈 찾으러 간 거지? 우리 아들이 이렇게 엄마 생각해줘서 고마워. 이제 엄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 엄마가 돈 없어서 병원에도 못 가고. 아니요, 저는 엄마한테 돈 보내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예전부터 우리 와이프에게 행동하시는 거랑 저한테 하시는 거랑 다르게 행동하신다고 느꼈지만 이러실 줄은 몰랐어요.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신 거예요? 이 사람을 왜 괴롭히려고 하시는데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그리고 돈 안 준다는 건 무슨 이야기야? 너 엄마한테 돈 주려고 은행 간 거 아니었어? 아들, 왜 엄마한테 화를 내고 그래? 저 엄마랑 와이프랑 하는 얘기 다 들었어요. 솔직히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문자 보냈는데 엄마는 뒤로 저를 속이고 계셨더라고요. 신랑은 방금 시어머니와 저와의 대화를 들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사색이 돼서 이건 모함이라고 며느리가 나한테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니 너는 너랑 아들 사이에서 질투해서 이런 짓을 한 거냐? 정말 무서운 애구나. 우리들이 대화한 걸 녹음을 했어. 아들, 내가 며느리에게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 진심이 아니야. 며느리가 나를 너무 눈치 줘서 그랬어. 엄마 마음 좀 이해해주면 안 돼? 며느리가 일부러 전화한 거지? 너 그랬지?
아니요. 제가 현관문에서 다 듣고 있었어요. 진짜 마지막으로 설마 했거든요. 근데 역시나네요. 엄마, 당장 나가주세요. 빨리요. 신랑은 시어머니한테 진심으로 화를 냈고 시어머니는 더 불쌍한 척을 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없이 두 사람을 쳐다보고만 있었죠. 제가 끼어들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며느리한테 대접받는 시엄마가 되고 싶었어. 며느리가 나를 너무 무시했잖아. 병원비 달라고 한 것도 못 주겠다고 하고 말이야. 우리 아들은 더 주고 싶었는데 며느리 눈치 본다고 못 준 거잖아. 엄마 다 알아. 그래서 엄마가 이런 거야. 엄마는 아무 죄가 없어. 엄마, 우리한테는 그 돈이 최선이었어요. 그리고 매주 엄마가 갑자기 올 때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 사람한테 늘 미안했어요. 근데 엄마는 지금 며느리 교육한다는 이유로 저한테 거짓말을 하신 거고요. 엄마 얼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시어머니는 저를 째려보고는 저희 집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연락이 없으셨어요. 신랑이 화가 나서 먼저 시어머니와 연 끊고 살고 싶다고 말했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은 참 신속하게 움직이셨습니다. 마치 집 팔고 저희 신혼집 근처 원룸으로 이사 오셨던 것처럼 이번에도요. 저희 남편과 갈등이 생기자마자 곧바로 여권 만들어서 미국으로 나가셨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서 저에게는 한마디 말도 안 해주셨고요. 며칠이 지나 미국에 있는 형님께 전화가 온 겁니다. 동서, 이번에 어머님이 서울집 다 정리하고 오신다더라. 동서에 대해 서운한 게 많으신가 본데 왜 그랬어? 잘해드리지. 근데 말이야, 시어머니가 본인 재산이 8억이 넘게 있다고 하시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형제에게 줄 거라고 얘기하시던데 알고 있었어? 형님이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8억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그냥 사실대로 상가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 가만히 있을까 했는데 형님도 집안의 며느리니 저만 겪긴 아쉬운 생각이 들었기에 저는 입을 닫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그랬죠. 저는 집을 파셨다는 이야기만 들었어요. 세금 다 빼고 8억이나 남으셨다니 대단하네요. 그래서 어머님이 비행기도 부담 없이 타셨나봐요. 그러자 형님 목소리가 한층 더 밝아지더니 내가 그래서 시어머니 모시려고 해. 이번에 비행기표도 끊어드렸어. 어머니도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외로우신지 신랑이랑 통화할 때 오시더라고. 나도 마음이 안 좋아서 오시라고 했어. 우리 애들 크는 거 보면 좋으실 것 같아서. 며느리 노릇 잘 못했는데 이제라도 좀 해야지. 아무 사정을 모르는 형님은 저에게 변명 아닌 변명을 했고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잘 모시고 사시라고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2년 동안 얼굴 보고 이야기한 건 2번이 다였어요. 거기에 맏며느리지만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안 왔고요. 아이가 있어서 긴 비행을 못한다는 이유였죠. 거기다 새 가족이 움직이면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서 못 온다고 한 형님이었는데 이번에 시어머니가 재산을 이야기하자마자 바로 오시라고 한 겁니다. 형님은 시어머니 본 모습은 모르시는 듯 했어요. 당연히 상가 이야기는 듣지도 못한 것 같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원룸까지 싹 다 정리하시고는 미국으로 가셨어요. 시어머니는 미국으로 가셨고 저는 신랑이랑 이제부터라도 저희 두 사람만 생각하며 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로 인해 스트레스로 임신이 잘 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미국으로 가자마자 아이가 생겼어요. 병원에서도 스트레스로 임신이 안 되는 거라 했는데 제 스트레스의 원인인 시어머니가 가시자 바로 저희에게 아이가 생기더라고요. 기다리던 임신이라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임신하자 신랑은 더 나만 챙기는 느낌이 들었고 우리 부부는 이제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 시어머니는
미국에서도 형님한테 재산을 준다는 이유로 시어머니 노릇을 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가 밤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데 최선을 다해서 안 받고 있습니다. 근데 또 차단은 하기 싫더라고요. 벨소리만 울려도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이제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를 떨쳐버리고 좋은 생각만 하고 태교를 할 생각입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